우리가 마사지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마사지건을 이렇게 갖다 댐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줘요. 진동이죠. 그 다음에 누르기 때문에 압력도 있죠. 기계적인 자극이라고 그래요. 이 기계적인 자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포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통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의 안과 밖의 물질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 세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면 통증이 완화가 돼요. 이 이온 채널은 크게 3개의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기적인 자극, 두 번째는 주사요법, 세 번째가 뭐냐면 기계적인 요법.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우리가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마사지건은 진동, 바이브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압이 있으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 닫혀있던 문이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세포의 물질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 마사지 건을 할 때 어떤 거랑 같이 접목을 했냐면 운동하고 접목을 시킨 거예요. 즉 운동을 통해서 고위수용성 감각까지 같이 자극을 해서 마사지 건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쉽게 통증을 혹은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것이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액티브 스트레칭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고 패시브 스트레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능동적 스트레칭, 수동적 스트레칭 쓰시죠? 두 가지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관심을 가져서 이 동작에 포함이 되면 액티브가 되는 거고요. 내가 관심 없는 상태에서 남이 운동을 시키는 건 패시브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시킬 때 이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선생님들 그 거부감이나 손상을 거의 유발시키지 않아요. 100% 액티브냐 패시브냐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액티브가 80%고 패시브가 20%냐, 액티브가 20%고 패시브가 80%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때 액티브로 시켜라. 그거를 동참을 하면서 이 마사지 건을 써야 된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다리 하나를 올리셔가지고 스트레칭을 할 건데, 자, 그냥 해보세요. 본인들이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뒤꿈치를 하늘 위로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라고 해보세요. 발가락 당기시고 여기 올려보세요. 더 많이 늘어나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냥 할 때랑, 자, 뒤꿈치를 하늘로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게 액티브예요. 훨씬 더 많이 근육이 늘어나죠. 이 부분을 동참을 시키시는 게 액티브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동작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받는 사람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확성을 가르쳐주면 훨씬 동작이 쉽게 따라온다라는 거. 이제부터 제가 동작을 같이 가르쳐 드릴 건데, 동작을 할 때 근육의 결 따라 혹은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를 적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가슴 쪽 위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마세요. 이게 두통을 유발하실 수 있어서 간혹 유튜브 보면 여기다가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안 돼요. 왜냐면 이 주파수 자체가 뇌를 진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가급적이면 이쪽은 매뉴얼로 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이나 이 밑으로. 자, 우선은 여기 보여지는 이 동작은 뭐냐면 대흉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가락이 완전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계속 쭉 뭔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계속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가 훨씬 원심성으로 수축을 하면서 늘어나게 돼요. 그게 액티브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때 그 동작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나서 누군가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계속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분이 뭉쳐있는 부분을 컨택을 한 후에 따라가세요. 같이 움직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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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와서 최대한 올려서 본인이 움직이세요. 본인이 움직여 보시고 계속 움직이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자, 기본 원칙은요, 한쪽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쪽이 비교가 되세요. 어때요? 훨씬 편할걸요. 몇 번 안 했는데도 훨씬 가벼워져요. 여기 뭉쳐있는 분들 해결할 때 손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한쪽만 하셔야 돼요. 양쪽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비교가 안 되니까. 마사지건 쏘는 부위가 어디 부위를? 끝나는 지점. 그래서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시면 근육이 뭉친대 하고 양쪽 비교해보면 딱 차이가 나요. 이제 양쪽 비교해보세요. 내려가요. 어때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죠. 선생님 느낌은? 다르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사지 건만 하면 이 효과가 안 나요. 움직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동작을 컨트롤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필요한 거지. 자, 잠깐만요. 여러분, 마사지 건을 들고 하시는 분 자세가 요 자세가 되시면 허리 다치세요. 하다가 다쳐요. 요 자세 되게 좋은 자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저면이라고 하는데 기저면을 넓히지 않고 좁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팔을 쓸 때 어깨나 허리를 안 쓰게 돼요. 하실 때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했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손으로 막 왔다 갔다 안 해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손목 나가요. 그러지 말고 내가 몸을 왔다 갔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기서 자꾸 조금만 움직여줘도 돼. 그러면 내가 몸을 덜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은 여러분 흉추 쪽에 익스텐서 펼 때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이거 하시다가 가다 멈춰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흉추 이 부위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예요. 특히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곳이에요. 이 부위가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는 팔의 움직임은 180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동작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근육들을 전부 다 늘려주셔야 돼요.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 아무 선생님 이 동작을 하실 때 여러분 손을 모으는 동작도 있고 피는 동작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선에 있는데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손을 벌려서는 안 되세요. 왜냐하면 어깨 관절이 왜 회전이 완전히 되면서 락킹 시켜버려요. 그러면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모으신 상태에서 배를 힘을 먼저 주시고요. 배 힘 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라고 하세요. 이때 어디를 가냐면 여기 뼈가 뭐가 있어요? 스카플라가 있죠. 견갑골이라는 그 뼈 밑에 있는 라터럴 볼더라고 하거든요. 외측 쪽하고 밑에 인페리어 앵글 쪽 아래쪽을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올라가고 선생님. 자,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올라가고. 자, 운동은 계속 시키고 있죠? 저는 제 손만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 왔다 갔다 해보세요. 손을 이제 벌려볼게요. 훨씬 이쪽이 훨씬 더 편안하게. 락킹 있거든요. 여긴 편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깨예요. 왜냐하면 이 어깨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동작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 이것만 하는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와요. 지금 해보세요. 어때요? 훨씬 거기에 움직임 잘 나올걸? 훨씬 편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스킨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약간의 압이 필요해요. 약간의 압을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되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픈 부위를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덜 아파요. 네. 어때요? 훨씬 편하고 좋을 거예요. 자, 압을 들어가면서 해요. 제가 압을 계속 주거든요. 어때요? 훨씬 편할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움직여봐요. 많이 내려가죠? 이 각도랑 다르죠? 처일점이 이미 여기가 더 많이 뒤로 많이 움직임이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이 선생님이 이 동작이 끝.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뭐냐면은 이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운동을 시키냐면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키실 거예요. 뒤꿈치 올리면서 유지. 자, hamstring을 여기 늘리는 방법이에요. 여기. 그쵸? 그 상태에서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다시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다시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오케이. 그 다음 폈다가 구부렸다가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다시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다시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 번 더 무릎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 번 더. 햄스트링은 3군데 해야 돼요. 더 이제 혼자 해볼까요? 어떠세요? 차이 나는 거 느끼세요? 근데 이거는 여자 선생님들은 효과가 없어요. 너무 잘 돼서. 이미 늘어날 때는 너무 과신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남자분들은 이거 좋으실 거예요. 남자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늘려놓으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지죠. 현대인들수록 발목이 9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 발목 운동을 한번 해보면 훨씬 다른 걸 느끼는데, 쌩 오셔가지고. 문제는 안쪽 근육을 마사지를 할 건데, 보시면 근육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지고 싶은 근육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어서 겉에서 잡을 수가 없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팔페션이라고 하는 촉진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양쪽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홀을 하나 그리듯이 오세요. 그럼 여기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 부위에 얘를 갖다 대시고 하는데, 이때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발목을 왔다 갔다 하세요. 쭉 펴고 내렸다가 쭉 펴고 내렸다가 쭉 펴고 다시 내리고 다시 쭉 펴고 다시 한 번 더 내리고 다시 쭉 펴고 다시 쭉 다시 쭉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쉬고. 이제 움직여봐요, 선생님. 어때요? 다른 거 느껴지세요? 이거를 가지고 종아리 운동을 시키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죠. 이 근육 움직이는데 얘가 플러스 효과가 나서 훨씬 더 가동 범위를 넓혀준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을 때 어디냐, 양쪽 발 중에 더 안 되는데 뻣뻣한 데를 잡으세요. 그래서 그 발을 해보시면, 그쪽 다리를 해보시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올리고 쭉 올리세요. 반대로 쭉 오고, 자, 반대로.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쭉. 지금 해보세요. 방금 달라져요. 네. 줄이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치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되는 분이세요. 되게 로톤에 가까워요. 긴장도가 낮은 분이세요, 선생님. 긴장도가 높다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이세요. 자, 지금 여기 케이스가 어땠냐면, 한 분은 나름대로 눌렀는데 자극을 잘 모르시겠던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긴장도가 달라요. 긴장도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낮는데, 긴장도가 좀 처진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통증이 있는 분 아니면 좀 더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을 주면 한 사람은 반응하고 한 사람은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긴장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강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훨씬 더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 내가 먼저 척추 레벨을 기점으로 했을 때 더 텐션이 있는 데를 우선 찾을게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만지시면 안 돼요. 오해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항상 컨택을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야 되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오해 소지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골반 있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골반의 움직임. 골반을 움직임 보는데 골반을 움직였다가 내렸다가,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한 후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먼저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은 포인트를 직접 마사지 건을 갖고 가는데, 골반 내리고 다시 골반 올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골반 내리고. 근데 하다 보면
선생님 여기가 더 아파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근데 여기 뼈 있는 부분을 하면은 이게 튀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서 약간 압을 준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세요. 다시 내려주고 똑같이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도 내가 압을 주는 거에 따라서 진동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부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가고 본인들이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세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우선 해볼게요. 여기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동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회원분들이 이걸 못하세요. 이걸 해본 경험도 없고 이런 동작이 있는지도 몰라요. 골반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냥 한 번만 힘 주고 계세요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완이 돼요. 그 다음 힘 푸시고요. 다시 한 번만 힘 줄게요.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게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동작을 만들어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보시면 근육 키가 다르죠? 골반이 돌아가서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황. 선생님 원래 목적은 골반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움직임은 이루어지는데 여기 움직임을 잡고 있죠. 이렇게. 선생님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그래서 짝꿍댕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잡으실 때 무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몸에서 가깝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다치세요. 제가 시범 보여드리면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한 손으로 하기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나는 헤드 쪽이 잡고 하나는 핸드 쪽이 잡으신 상태에서 이게 가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동작을 가서 유지 잡아주고 다시 와서 움직여주세요. 선생님 와서 유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필요한 부위만 계속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느냐,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더 편안해져요. 제가 아까 전에 근육의 고일성성 감각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거 다 적용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포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뭘 하냐면 촉진도 돼요. 이완과 촉진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똑같다 보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올라갈 때 배 힘 준 상태에서 한 번 힘주고 올라가는데 항상 주의해야 할 거는 이분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없는 범위까지가 이분한테 한계점이에요. 거기서 더 벗어나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금씩 늘리면 절대 사고 안 나요. 근데 여기서 더 하세요 하고 딱 하면 그 순간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올렸다가요. 이 동작은요. 내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리세요. 이렇게. 다시 떼고,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릴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일해, 너 근육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면 편한 것도 있지만 훨씬 여기가 정확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방법을 하시면 좋고, 어떤 분들은 몸이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등 한번 풀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같이 쓰면 자극이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갖다 대고 천천히. 어때요? 아까랑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시원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없이 해볼까요? 어때? 여기가 더 명확하게 일을 할걸? 다를걸요? 좋아.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좀 근육이 틀려요. 만져보시면 딱 다른 걸 느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육이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움직임이 달라져요. 물론 얘는 일로도 잡아 당기고 일로도 밀어줘요. 이 뼈는 이렇게 와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 뼈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어깨 움직임은 잘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깨만 순수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움직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움직임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여기 움직임은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여기에는 동작을 도와주고 팔은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운동을 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견갑골이다.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있고 없고가 이 사람의 어깨 움직임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하실 거는 이 어깨 중에서도 특히 이 능형, 여기 능보이드 쪽, 이쪽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움직임을 최대한 유도시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잘 안 일어나요. 이 근육을 잘 못 써요,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자세가 나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정 있기 때문에 이 뼈 자체 움직임을 더 안 써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팔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옷 입을 때 빼고 쓸 일 있어요? 운동할 때 빼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눈보다 아래 동작에서 이루어져요. 거의 대부분 생활의 패턴이 눈 아래의 패턴이다 보니까 이 손을 올리는 패턴이 줄어들어서 이 동작이 많이 줄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작이 어깨에 영향을 미쳐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어깨 관절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의 수가 연령층이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50대층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 30대, 40대층으로 내려왔다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컨트롤할 때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면 되시고요. 주시고 모델 오시고 이 상태에서 이 손을 앞으로 살짝 왔다가 갔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어깨 운동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 스카플라 안쪽 메디al 쪽으로 보면 제가 머리 이쪽으로 많이 하지 말려고 했죠. 그래서 이거의 방향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밑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쭉 뻗었다 뺐다. 그렇지, 쭉. 어때요? 쭉. 자, 보세요. 제 손이 이렇게 안 하죠? 자, 체관을 할 때는 여러분 직선으로 하시면 안 돼요. 되게 부담돼요. 내가 받는 사람이 되게 부담이 돼서 안 좋고 옆으로 대각선으로 하면 덜 부담돼요. 받는 사람 기분도 달라지고 쭉 선생님 움직여주고 그렇지, 다시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움직여보고 양손 발 올려볼게요.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어때요?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위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머리 울리죠? 근데 이렇게 하면 덜 울려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리라고 그랬죠. 어때요, 선생님? 덜 울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울려요. 그래서 가급적인 머리 쪽은 많이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선생님 자세를 바꾸면 되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 자세를 바꾸면 쉽지.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넘겼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 설명 다시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즉 건의 구조가 이 진동이 약해서 이 부분을 운동하고 결합을 했더니 이 신경섬유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여기 텐션이 탁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올라가도 괜찮아, 너 턴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는 신경섬유거든요.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